오늘은 임춘의 국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술의 양면성이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뭐다? 가전체 소설이다. 뒤에 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전체 소설 이론, 배경, 개념이죠. 개념과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가전체 소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술은 크고 깊은 도량으로 사람들에게 기운을 더해주어 즐겁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슬롯이 인간을 방탕하게 하고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작가는 사람들이 술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내용상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가적인 특징을 잠깐 봅시다. 작가 임춘은 20살 전후에 무신난을 만나서 가문 전체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짜증 나겠니 안 나겠니? 나겠죠. 그래서 당시의 어떤 정치, 무신들의 정치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통해 어떤 현실,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가전체 소설은 도입과 전개와 비평이라고 하는 3단계 구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도입. 국순의 자는 자후이다. 국순, 요게 바로 주인공이겠죠. 술이에요. 그 다음에 술의 재료인 누룩, 국을 성으로, 그 다음에 술을 이름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자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 마치 위인전과 같은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의 선조는 농서지역의 출신이다. 농서라고 하는 건 진나라 한나라 때의 군 이름이라고 합니다.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가 누군데? 보리. 그렇지. 술의 원료가 보리라 이거죠. 후직을 도와서, 후직이라고 하는 건요. 주나라의 시조, 첫째가 되겠고요. 농사일을 잘 다스려서 순임금이 후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어떤 밥? 쌀밥은 힘들어. 보리밥. 한 공로가 있었다. 조상에 대한 얘기라고 써요. 그죠? 시경에서 잠깐 시경을 인용하네요.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 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는 것이다. 인용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 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벼슬이 아니야. 난 농사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 소위 말해서 숨어 사는 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라고 하면서 시골서 살았다. 훗날 임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명성이겠죠? 조서를 내려. 조서가 뭡니까? 그렇죠. 임금의 명령을 알리는 문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안거를 보내 모를 불렀다. 안거라고 하는 건요, 앉아서 타는 수레예요. 근데 보리니까 아마 보리밥이라고 한다면 상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죠? 친분을 맺었으며 인간성, 사교성이 좋네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다. 이에 화광동진을 하게 되니, 화광동진? 이게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 있다. 자신의 재주를 감추고 사람들과 섞여 있으니
자신의 뛰어난 지덕을 나타내지 않고 세속을 따른다. 훈훈하게 찌는 기운이 점점 스며들어 한마디로 뭐야? 발효가 돼요. 온자한 맛이 있었다. 온자되어 마음이 너그럽고 따스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0대 조상인 모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은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고 했다. 모의 맑은 덕이 점점 알려지면서 임금이 모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줬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칭찬하고 상패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충신, 효자, 연려 등을 표창하기 위해 그 집 앞에 세우던 문을 얘기합니다. 그 뒤 모는 임금을 따라 원구의 제산공으로 증산, 중산, 후라는 벼슬이 봉해졌다. 근데 여기서 우린 두 개를 봐야겠네요. 원구는 뭔데? 그랬더니 천자가 동짓달, 천재를 지내던 곳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제사에 이 모가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쓰인 술의 공을 인정하여 중산 후라는 벼슬이 내려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급 1만 호와. 시급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러면 어떤 땅이에요, 땅. 자, 왕족이나 공신, 대신들에게 주는 땅. 상으로 식실봉이라는 것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시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 상여금? 뭐 이런 거겠네요. 5,000호를 내려주었으며 국시라고 하는 성을 하사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시가 생긴 거네요. 모의 오대손은 성왕을 도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강왕이 즉위한 뒤에 모의 오대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을 금지했다는 거죠. 금주령이죠. 금주령을 했으니 벼슬은 못하고 어떻게 돼? 전부 다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몰래 먹게 됐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밀주가 성행했다. 결국 국시의 5대손은 성왕 때는 사랑을 받았지만 강왕 때는 금주령이 내려져서 숨어 살았다는 뜻으로 조상들의 우여곡절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나라 초기에 이르러 순의 아비 주, 이제는 누가 나왔어? 주가 나왔어. 주가 뭐야? 진한 술이에요.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어. 그래서 상서랑 서막과 더불어, 서막은 위나라에 살던 진짜 애주가예요. 술을 정말 좋아했대요. 서로 친했어. 그래서 그를 조정에 끌어들여 말할 때마다 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막은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술병 들고 들어갔다는 거야. 술 마시면서 들어갔다는 거야. 약간 똘끼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대요. 마침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마기, 서막이겠죠? 주와 함께 사사로이 사귀어 점점 난리의 계단을 키웁니다.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노하여 막을 불러 힐문하였다. 따져 물었다. 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지하기를, 신이 주를 쫓아가는 것은 그가 성인의 덕이 있기에, 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이런 것들, 수시로 그 덕을 마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적당히 해 라고 책망하였다. 그 진나라, 나라가 바뀌어요. 일어섬에 세상이 어지러운 줄 알고 다시 벼슬할 뜻이 없어서 유령완적의 무리들과 함께, 유령완적은요 진나라 초기에 중림 7현에 속하는 인물들로 진나라 속세를 떠나서,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 속에 응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림에서 논일며 일생을 마쳤다. 결국 여기까지가 도입인데, 여기는 뭡니까? 선조인 모부터 90대 조상, 그 다음에 아비인 주까지 국순의 선조와 집안 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순의 가계. 자, 90대 모, 후직을 도와 백성들을 먹인
공이 있다. 그래서 중산후라는 벼슬이 봉해졌고 국시성을 하사 받았다. 오대손 성왕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강황 때는 금주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밀주 숨어 살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 주 너무 독했나? 위나라 때 이름이 알려졌고요. 서막과 사귀다가 적당한 시기에 죽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개 부분에서 순,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의 기국과 기국 그릇 기자예요. 그래서 도량과 재간. 도량이 크고 깊었다. 직접적 성격 제시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와 같다. 만경창파. 한없이 넓은 바다와 같아서 맑게 하여도 막지 않고 흔들어도 흐리지 않으며 기운을 사람들에게 더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엄청나게 성품이 맑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운, 활력을 불어줘. 우리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적당히 먹으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섭법사에게 주어 섭법사는 섭법선이라고 하는 설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온종일 이야기할 때 온 좌석 모든 사람이 모두 절도했다. 이거는 뭐야? 너무 먹었어.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잃었다. 필름이 끊겼다. 이러죠? 까무러쳐서 넘어졌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으며 호를 국처사라고 하였다. 공경과 대부 이건 뭐 높은 벼슬 아치겠네요. 신선과 방사 방사는 술법을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 사람까지 한마디로 everybody, all people's animals 띵지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가 그를 흠모하였다는 것은 술 마시기를 매우 즐겨하였다.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술이 없으면 모두 처량하고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 그 말은 술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 거꾸로 얘기한다면 술은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가 세상에 애중됨이 이와 같았다. 태위 산도, 이 산도는요 역시 중림칠연 중에 한 사람인데 물건을 감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을 보고 어떤 늙은 알비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훌륭하대. 그렇다면 칭찬하는 건가? 라고 봤더니 뭐예요?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이는 진짜 훌륭한 거야? 아니야. 반어법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국순이 잘못된 부정적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것도 신하가 되는데 간신이 될 것을 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에서 공부라고 하는 건요 임금이 이제는 정사를 보던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궐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로 임명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청주종사는 질이 좋은 술이에요. 격의 위가 막히기 때문에 격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사용하던 발이 바깥쪽으로 굽어서 벌어진 세 발 달린 솥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명치 정도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막혀. 그래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그래서 평원독우로 벼슬을 고쳤다. 라고 했는데 청주종사나 평원독우는 둘 다 관직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청주종사를 질이 좋은 술로 보고 그 다음에 평원도구는 질이 안 좋은 술로 봅니다. 즉 배꼽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술, 아주 좋은 술이라고 보고 평원도구는 명치 위에 머물러서 숨을 막히게 하는 술, 갑갑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술, 그건 좋지 않은 술로 봅니다. 그래서 순을 청주종사로 임명했지만 얘는 자꾸 먹다 보니까 너무 막혀. 그치? 술 많이 먹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벼슬을 평원도구로 내렸다.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내가 닷대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며, 닷대의 쌀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급여, 봉급을 얘기합니다. 이 조그만 봉급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 안 해 하는 거 보니까 순은 나름대로 포부가 큰 거예요.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서 담론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조정에 진출하여 포부를 펼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누구? 도연명. 도연명이 현령으로 있을 때 군의 관리가 시차를 나왔는데 군은 현의 아래에 있으므로 향리 소아에게 절을 할 수 없다면서 귀거래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만둔 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벼슬아치의 구차한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는 심경을 노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 순에게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종록,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혜택 또는 녹봉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 좋은 값에 팔아라. 지금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진나라 후주 때, 이제 진나라로 넘어가네요. 좋은 집의 자식들을 주객원외랑으로 임명했다.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금으로 된 사발을 덮어, 이걸 우리는 금구라고 합니다. 순을 선발해 광록대부 예빈경에 임명하고 작을 올려 공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업데이팅한 거네요. 그죠? 자, 신분 상승한 거예요. 근데 광록대부라고 하는 건요, 고려시대 문관의 품계라고 합니다. 예빈경은요, 예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벼슬인데 쉽게 해서 외국에서 온 사신을 맞이하는 벼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직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네요.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임금은 순으로 하여금 짐작하도록 했다. 짐작한다는 건 뭐야? 수를 따르겠다는 거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임금이 신하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술을 마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음주회의,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이 나아가고 물러나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임금의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곧고 맑아.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구나. 긍정적인 측면이죠. 술의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 순이 권력을 잡은 뒤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한마디로 사람들하고 친교하는 데 활용된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제의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고 순과 궁인들만 참석하게 하고 비록 가까운 신하라도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임금이 신하들을 거리에 두고 멀리하고 술만 마셨다는 거야. 그러니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이건 술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아니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술이 너무 과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더더군다나 술은 입을 닫고 임금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정치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임금의 비위만 맞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술은 간신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다라는 것은 결국 권력이 셌다. 한마디로 술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다. 순은 세금을 걷는 것을 좋아하고 요즘도 그렇죠.
술의 주세라는 게 있죠. 자, 술에도 세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세요. 재산을 모으는데 힘을 쓰니 당시 여론들이 순을 비천하다고 했다. 임금이 순에게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옛날에 두예는요 진나라 때 학자예요. 좌전이라는 책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었고 왕제는 서진 때 학자예요. 말을 몰두하는데 버릇이 있었으나 저는 어디에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세속적이죠. 탐욕적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순을 더욱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돈에 몰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 잘못된 건데 그걸 어떻게 했어?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에 몰두하면 만약에 관리가 돈에 몰두해 신하가 돈에 몰두해 그럼 뭐야?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든. 한마디로 국정이 매우 문란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임금은 순을 비호하고 순은 돈을 챙기고 아주 개판 5분 전이죠.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입내가 있었다. 왜? 술이잖아. 술은 마시면 냄새가 좀 나요.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는 안 났나? 예전에도 났지. 그런데 지금 싫어한다는 건 임금의 마음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야.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뭐야?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일찌감치 쫓겨나기 전에 쫓겨났으면 그래도 끝이라도 좋지. 이거는 물러날 시기를 몰라서 권력을 놓지 않다가 쫓겨남을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순은 관을 벗고 한마디로 사직을 하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양하지 않으면 임금을 속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잘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 죽었대요. 끝났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구성? 그렇죠.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후사가 없네. 대신 친척 동생이 청나라가 친척 동생인 맑은 청자죠. 청주예요. 당나라에서 벼슬 하며 관직이 내공봉에 이르렀다. 내공봉은 호위하는 벼슬. 그러니까 임금을 호위해? 그럼 임금이 항상 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의 자손이 중국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순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초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관직에 올라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순의 생애를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비평. 자, 이 비평은요, 가전체 소설의 특징입니다. 항상 끝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주제를 노골적으로 제시해요. 사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사관의 평가, 비평, 가전체 소설의 특징입니다. 국시의 선조, 누구죠? 보리죠.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렴 결백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예를 들어 창은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에 이르도록 했으니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풍도가 뭔데? 그건 백성들에게 공이 있는, 한마디로 백성을 먹여 살렸던 선조 모의 행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but beauty, 수는 괄병의 지혜로, 괄병은요 술동이, 들병이에요. 한마디로 조그만 병에 들어갈 만한 보잘것없는 지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이 금그릇의 선거에 뽑혔다는 건 아까 금구라고 했는데 관직에 뽑혔다는 거예요.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을 하면서도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 않았으니, 한마디로 신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금그릇의 선거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져도 붙잡지 못하며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했던 아까 산도의 예언이 정말 믿을만하구나. 결국은 이 사관은 국순을 왕실을 보필해야 될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결국 국순을 간신배로 보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관의 평가, 비평, 사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 전개, 비평이라는 3단계로 임춘의 국순전을 살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전체 소설이고요. 풍자적이고 우의적이다. 전기적이다. 술로 인한 타락과 패망을 풍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간사하고 타락한 벼슬아치를 풍자하고 있다. 술을 의인화한 인물의 전기 형식으로 3단 구성을 가진다. 자, 가전체의 일반적 구성은 도입, 전개, 비평입니다. 특히 비평, 사관의 평가에는 작가의 창작 의도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국순전의 작가는 사관의 입을 통하여 술에 빠져 향락만 일삼는 무리들을 꾸짖고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간신배를 풍자하고 있다. 도입에서는 선조와 집안 내력을, 전개 부분에서는 국순의 성품, 정계 진출, 그 다음에 임금의 총애로 권력이 쫙 올라가는데 그 권력을 나쁜 데 써, 전행. 그리고 난 다음에 국순이 은퇴하고 죽죠. 그리고 간단하게 후손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평은 사관의 평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국순전에서 국순, 술의 양면성을 봅시다. 일단 술은 기국과 도량이 크고 깊어요. 그리고 만경창파와도 같아서 맑게 하여도 막지 않고 흔들어도 흐리지 않는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운을 더해주는 그런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국순의 기본적 자질이라고 본다면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바로 뭐예요? 먹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을 풍부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제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뷰티 역기능으로 본다면 위가 막히게 해서 담담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해요. 개인적인 측면에선. 그 다음에 임금이 술에 빠져서 정치를 돌보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서 본다면 국수는 도량이 크며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벼슬을 하고 왕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악행을 거듭하여 미움을 사게 되고 벼슬에서 물러나 죽게 된다. 결국 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술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임금에게 가난하지 않는 신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인물의 행적을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인물의 생애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이건 가전체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 역사와 국순의 어떤 권력을 봅시다. 이 관계를 본다면, 자, 후직, 성왕, 강왕, 위, 진, 진우주, 당. 이 국순전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 중에서 이 점선은 선조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선은 국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후직 때, 자, 백성들을 도와서 먹여 살린 공이 있기 때문에 중산후라는 벼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시라고 하는 성씨를 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왕 때는 어때요? 태평성대를 이루죠. 하지만 강왕 때는 금주령이 내려져서 숨어 살고 밀주로만 근근히 존재해요. 그러다가 아버지 때 위나라에서 이름이 조금 드러나고 서막과 친교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아비주가 죽고요. 유령과 완적과 사귀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조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순의 모습으로 갑시다. 했더니 대위 산도가 예언을 하죠. 이 아름다운 녀석을 누가 낳았는고? 필히 나중에 백성들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수는 그러한 예언을 들으면서도 자, 청주 종사라는 벼슬에서 평원독우라고 하는 벼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진후주 때는 광록대부 예빈경이라는 손님을 예로서 받아들이는 한마디로 외교부 관리가 되겠죠, 그죠? 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점점 순이 어때요? 돈을 탐하게 되죠? 탐욕에 빠져요. 그 탐욕에 빠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버림받고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해서 수는 결국은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은 없고 친척의 후손이 내공봉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게 되면서 청나라 때부터 쫙 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역사적 상황과 그 다음에 국순의 권력이 부침 상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춘의 가전체 소설 국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